네, 다음은 또 이강인 소식입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는 이강인의 번뜩임을 이번 엘체전에서 보았지만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너무 늦게 투입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어조들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가 하비그라시아의 이제 감독이 이강인의 후반 투입 타이밍을 지적했고, 그라시아 감독은 엘체와의 라리가 6라운드 경기에서 2대 0으로 끌려가던 후반 23분에 레프트백인 호세 가야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포지션으로 보면 좀 반전적인 카드로 볼 수가 있는데, 이강인은 들어간 지 6분 만에 날카로운 킬러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토니 라토의 추격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발렌시아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 코너킥도 도맡아서 처리를 했고, 솔레르하고 직접 프리킥도 이야기를 하고, 이강인이 한번 좋은 각도에서 직접 찬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끝내 전반 2골 먹혔던 거를 뒤집지 못한 채 2대 1로 패하면서 발렌시아 순위가 13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인 아스는 경기 후에 발렌시아 선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에서 이날 비록 패배했지만 발렌시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을 이날 경기에서 아주 출중한 움직임 그리고 패스를 보여주었고, 이강인의 출전과 발렌시아가 이 경기에서 맞이한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강인은 후반에 나왔지만 시종일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매 순간마다 높은 퀄리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같은 유스 출신의 토니 라토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사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발렌시아의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너무 늦게 투입을 했으며, 그라시아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이강인은 현재 충분히 출전 기회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지난 비아레알 전에서, 그러니까 이 전이 엘체전이었고 그 전 경기 비아레알 경기에서는 아예 결장을 했고, 엘체전에서도 선발이 아닌 후보로 나와서 22분 정도 뛰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나와서 토니 라토의 아주 좋은 어시스트를 해주었고, 이날 시즌 3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강인이 이날 후반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왜 이강인이 벤치에 앉아있으면 안 되고 선발로 뛰어야 하는지를 직접 이강인이 몸소 보여주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했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어시스트를 저는 이제 경기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른 해설보다 한준현 씨가 이제 이강인 경기를 이제 거의 대다수를 맡아서 하시는데 이제 패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저 패스는 진짜 정말 대단한 패스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좋은 미드필더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선수들이 생각이 날 만큼의 정말 나이스한 패스였다. 토니 라토도 그 패스를 받고 살짝 이제 왼쪽 몸을 틀면서 골키퍼를 제끼면서 아주 쉽지만 능력 있고 멋있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골 자체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기세가 좀 오르는데 이강인이 들어가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뒤집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좀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 생각보다 경기를 좋게 마무리 짓지 못했죠. 전반에 2골을 먹힌 게 너무 컸어요. 엘체도 좀 거칠게 마지막에는 수비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엘체도 이제 저번 시즌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한 팀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다 보니까 1점이 아닌 3점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약간 의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기가 좀 거칠게 진행되면서도 마지막까지 조금 재밌었어요. 이강인 나오면서 혹시 내 입장에서 당연히 이강인 나오면 재밌는데, 이강인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팀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시스트까지 해주니까 좋았다.
못 보신 분들은 뭐 처음부터는 보지 않더라도 이강인 선수 나온 후반전부터는 한 20분부터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강인 나이치고 경기 적게 뛰는 거 아님.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이강인 정도의 선수를 이강인 나이치고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강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현할 거면은 이강인의 능력을 가진 선수가 벤치에 있는 건 네, 불필요한 거죠. 네. 이강인이 일반적인 뭐 나이치고라고 말하기에는 네, 조금 너무 아쉬운 자원인 것 같습니다. 뭐 스페인 현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네. 오늘의 또 마지막 뉴스는 이강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강인에 관련된 이 커버 기사도 있고 현지 기사도 있고 해가지고 네, 가져와 봤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뭐 기사를 볼 때 이게 해외 기사인가 아닌가라고 따져볼 때는 이강인 사진을 보면 돼요. 이강인 사진은 항상 안 좋게 나와 있더라고. 얘네가 셔터를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한 번에 한 장씩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진 기사가. 그 기자가 이제 뭐 한 장만 딱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괜찮은 사진이 있을 텐데 항상 기사로 나온 사진들은 그제 사진만 나와. 그러면 해외 기사야. 대다수가. 얘네들 쓰는 소리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데 항상 이강인 사진은 뭐 눈이 뭐 흐릿하거나 얼굴이 흐릿하거나 제대로 나온 게 없어. 씨. 아무튼 이번에 나온 이강인의 기사는 스페르 데포르테 이 커버 기사인데요. 이 발렌시아 지역지고 발렌시아 뉴스를 가장 많이 다루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사 제목으로 정한 제목은 모든 것이 다 이강인을 향해 가리키고 있다라는 제목을 선정했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선수는 자기 능력을 필드 위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아무도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선발 선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발렌시아가 엘체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라토에게 넣어준 그리고 라토에게 들어간 그 키패스가 너무나 좋았다. 한편으로는 토니 라토의 골도 아주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를 본 것인데 사실 발렌시아에는 다른 선수의 기준도 없다. 대안도 없다. 이것이 하비 그라시아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은 현재 발렌시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뛰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아주 단순한 질문에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그거에 조차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냥 삐져가지고 이강인 지금 많이 뛰고 있는데 이 정도 많이 뛰고 있는 건데 이러고만 있는 거죠. 이강인은 이 엘체전 전 경기였던 비아레알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엘체 경기도 후반전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팀의 깊이와 강도가 달라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줄 수 있었던 것도 이강인이었기 때문에 이강인의 시야와 이강인의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적인 패스가 나올 수 있었다. 이강인이 필드에 있을 때는 정말로 축구적으로 굉장한 순간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발렌시아는 전반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공격 상황에서 후반전에 이강인이 나오자마자 그런 새로운 연결 패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반전에는 첫 번째 슛이 전반 40분 만에 발렌시아 슈팅이 나왔다. 그마저도 솔레르의 프리킥이 슈팅이었고 그게 발렌시아의 첫 번째 슈팅이었다. 발렌시아가 아무리 선수를 많이 이적시키고 리빌딩을 가져가도 엘체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한 팀인데 그런 팀한테 전반 40분 만에 첫 번째 슈팅을 했다라는 건 얼마나 팀 자체가 지금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는가. 근데도 이강인을 안 써? 그럼 하비 그라시아 감독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인가? 경기를 보면 생각 없는 전술인데 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좀 더 이강인이 있었더라면 빠른 선택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2대1로 패배하면서 발렌시아는 현재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후반에 뛴 모습은
모두를 만족시켰으며 그라시아 감독은 두 번째 경기에서 하프타임 교체 후, 그 하프타임 교체는 이강인을 하프타임 때 교체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하프타임 때 이강인을 교체한 후에 이강인에게 가차없는 모습이었다. 그 이후로 이강인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에서만 선발로 출전할 수 있었고 엘체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한 번 더 전진하는 모습을 분명히 스스로가 보여주었다. 이미 이강인은 본인이 구단과 감독에게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모든 상황에 의해서 현재 재계약 협상도 중지된 상태이다. 이강인은 이 계약을 더 이상 이야기하면서 갱신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며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 아카데미 때부터 노력한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빗보일 수 있는 시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이런 이강인을 너무나도 이제 좀 뒷순서에 내려놓으면서 잘 쓰지 않고 있고 이 선수는 경기를 뛰면 뛸수록 더더욱이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에게 그런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발렌시아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전에서도 패배한 발렌시아를 빗대어 말하길 발렌시아에게는 어려운 밤이겠지만 슬픈 밤이겠지만 발렌시아는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며 요약하자면 이강인의 임무는 교체로 나와서 과제를 완수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강인은 매번 나올 때마다 보여주었다. 자기 능력을. 그리고 이번에는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패스는 중앙을 가로질러 상대의 수비 진영을 깨트리고 그 틈 사이로 토니 라토에게 패스가 들어갔고 라토는 이것을 골키퍼를 제끼면서 아주 감각적인 골을 넣으면서 이강인에게는 세 번째 어시스트, 시즌 세 번째 어시스트, 라토에게는 이제 이날 경기를 쫓아갈 수 있는 추격골을 넣게 만들어줬던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어시스트는 레반테 더비 때 파울리스타가 이제 코너킥 때 헤더를 하면서 코너킥 어시스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막시 고메즈에게 좁은 틈으로 밀어준 패스가 막시 고메즈가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또 이게 골이 되면서 어시스트가 생겼었고 그리고 이번에 라토가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그 어시스트가 인정되면서 시즌 세 번째 어시스트 라리가 최다 어시스트에 이강인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이강인이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 뛴 퍼센테이지를 보면 50%도 안 된다. 50%도 안 된다. 오직 40%만 제한된 시간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강인은 지금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선발로 쓰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죠. 네. 다른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강인에 대해서 말하길 스페인 아스에서는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후반에 나와 매 순간 위협적이었고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었지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너무 늦게 투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스에서는. 그 다음에 스페르테 포테에서는 이강인처럼 패스할 수 있는 선수가 발렌시아에는 많지가 않다. 근데도 왜 이강인을 선발로 쓰지 않았을까? 라토에게 연결한 패스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선수인데 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을 선발로 투입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 프로빈시아스에서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발렌시아는 그리고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네. 현재 이강인에 대해서 기사가 많은 이유는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 나오고 분명히 발렌시아가 이 경기 끝날 때까지 이강인 나오고 나서 경기 끝날 때까지 정말 밀어붙이는 모습 뭐라도 해보겠다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전반 40분에 첫 번째 슈팅 나왔던 팀인데 이강인 나와서 키패스가 들어가서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뭔가 될 것 같은 그게 정말 3점이 아니라 한 골도 넣어서 1점이라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경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 경기를 많이 주목했을 텐데 그런 거지. 2연패를 당하고 있던 팀이 엘체라는 승격팀을 만났어. 발렌시아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경기는 좀 잘하겠지 했는데
경기 개떡같이 하고 전반전에 2골 먹고, 응? 이강인 선발도 아니고 한데 이강인이 나오자마자 경기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하비 그라시아 감독에게 계속적으로 경기 때마다 물어봐요. 이강인이 왜 안 나오냐, 이강인이 왜 못 나오고 있는 거냐, 문제가 있는 거냐, 아픈 거냐, 뭐 이강인에게 제대로 준 시간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나와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안 보여주면 안 물어보지. 걔네들 뭐라 물어보겠어. 근데 이제 보여주는데 너는 왜 안 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뭘 안 써? 이 정도면 많이 쓰는 거다. 이런 대답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좀 그 자체 상황이죠. 나와서 못하면 이해를 해요. 나와서 못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안 되는 애들도 쓰고 있는데 선발로 이 전 시즌보다 안 좋아진 공격진의 그래도 패스의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인데 왜 안 쓰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많은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비판하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국뽕이라고 해도 이해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날 경기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봐보세요. 후반전에 이강인 후반전만 봐. 전반전 보면 눈 썩으니까 그 이강인 나오기 전까지 한 경기 스타일 보고 이강인 나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만 보시면은 그거 보시고도 저한테 국뽕이라 하실 거면은 겸허하게 국뽕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심지어 이강인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고 한번 뭐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현재 기사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펜코에서 발췌한 겁니다. 네, 네. 현재 기사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걸 번역해 주셨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에픽네이션, 에픽코리아에서 좋은 축구 소식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매일같이 축구 뉴스를 하고 있어요. 저녁 8시에. 뭐 시간이 바뀔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새벽에 이제 번니하고 토트넘 경기는 중계를 못 하잖아요. 중계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선발로 나올 테니까 요거는 입중계를 유튜브하고 카카오 TV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보시면서 같이 대화하실 분들은 네, 유튜브나 카카오 TV로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